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성의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성 아카데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부터 이제 12번까지 명리하고 김은둥갑 뭐 원어 여담집에 대해서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한 것도 같은데 뭐 하여간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성이야기 재해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거는 1996년도 1월부터 주 1회 한 1년에서 1년 반 연재했던 이제 동아일보에 실렸던 성 이야기에 대한 지금부터 25년 전 얘기니까 그때랑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발기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 몇천 명, 조루 환자 같은 경우에 몇천 명, 뭐 지루, 여성 불감증 환자, 뭐 질경련증 환자, 성역저하증 환자 등등을 이제 쭉 봤었죠.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슈얼 메디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슬라이드였고 그 다음에 그 프로이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행위 섹스하고 라브의 이 분리 스플리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잠깐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로 엄마 젖을 빠는 거에 이어서 남자 여자가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성년기에 접어들면서 서로 이제 키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차 안이죠 뭐 하여간 그래서 예전엔 포드 차 안에서 뒷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성적 행동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미국 성의학자들은 그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포드차 뒷자리에서 조루가 생겼다. 너무 이제 급하게 이제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발기부전, 조루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슬라이드 강장제 이게 처음 그때 썼었던 어, 제목이었는데 성의학이 이제 연재를 하면서 독사와 비아그라라고 이제 지금 제가 부제목을 지었는데 이게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장제라는 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주제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나나와 굴은 그 겉모양이 이제 남성의 음경과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강장제로 생각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굴이 뭐냐 굴은 고안과 닮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바나나는 그렇고 그래서 이게 꽤 굴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성욕을 촉진하는 음식으로 이제 알려져 왔는데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이제 과학적으로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구신, 해구신이라는 게 이제 그 하루에 수십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한다고 해서 그 정력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물개의 고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의 은경, 그 다음에 고환, 그 다음에 이제 독사. 음, 이 독사 얘기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환자 중에 그렇게 뱀을 좋아하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 양반이 뭐 10여 년 동안 수많은 뱀을 먹어본 결과 제일 효과가 좋은 게 독사하고 무슨 뱀이었는데 하여간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었대요. 모든 그 강장제 중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병원에 와서 뭐 검사를 해보니까 정맥성 발기분전 좀 심한 환자야. 열로 일로 나와서 이제 주사 치료를 했었는데 뭐 그러니까 희낙낙거렸죠. 그 다음에 자라, 코뿔소애뿔, 음양곽, 인삼, 마늘 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비군 훈련장 가면 이렇게 마늘 선전하는 친구들이, 강사들이 가끔 있죠. 버섯, 녹각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 이게 고환이라는 게, 해구심 같은 이 물개 고환에는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좀 들어 있어요. 그럴듯하게 이제 여겨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병원에서 남성 호르몬 그 투여를 할 때 국산 남성 호르몬 이렇게 그 주사로 쓰는 거, 그거 원가가 몇천 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이죠. 강장제 등의 두 번째가 이제 알코올인데, 소량에서는 죄의식과 자기 억제를 풀어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고, 과량에서는 이제 그 전체적인 혈관이 확장하면서 느슨해지면서 성욕을 이제 굉장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오히려. 그 다음에 강장제 중에서 제일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던 게 이 요힌빈이에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음, 물건인데, 요힌빈 요강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남대문 뭐 미국 그 이것저것 파는데 가보면은 이 요강이라는 게 꽤 있었죠. 근데 이걸 그 FDA가 1973년에 법적으로 아예 판매 금지를 시켰어요. 너무 남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앞에 그 이런 그 강장제보다도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났었지만, FDA 차원에서는 이걸 이제 금지를 시켰죠. 그 다음에 좀 더 떨어지는 민간요법으로는 뭐 굴젓, 구기자, 부추, 마늘, 연밥, 잉어, 해구심, 보신탕, 두리안 등이 있는데, 이게 보신탕이라는 측면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거 아직도 이제 이걸 정력제로 생각하고 먹는 친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대개 우리가 섭취하는 게 3분의 1이 고기, 3분의 1이 우유, 3분의 1이 이제 기타 낙농 제품이라는 게 버터, 치즈, 마가린 등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주로 이제 올리는, 요새같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시대에는 이게 주범이 되는 거죠.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하지만 뭐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소고기를 거의 못 먹었다고 하죠. 국가에서 금지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게 잡아 먹는 게 콜레스테롤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신탕이 이제 강장제로 쓰였던 측면이 있고, 이러다가 이제 1980년대 들어와서 82년, 81년 이때 이제 프랑스 의사가 이제 파파베리라는 약을 발견을 했죠. 파파베린.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어서 이제 펜톨라민이 발견이 되고, PG완, 프로스타글란딘 2완은 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제 개발이 되었던 주사약이죠, 이거는. 이게 세 개를 합치면은 트라이믹스가 돼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주사약 성분이 이건데, 요거를 어떻게 섞느냐는 요거는 비밀이에요. 제가 요걸 시중에 비뇨기과에서 쓰는 거하고 좀 상당히 다르게 쓰는데, 그거 안 가르쳐 주죠, 잘. 그게 그 약마다 특징이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강장제 중에서 먹는 약으로는 이제 트라조돈이라는 항우울제인데, 이것도 아직도 많이 써요. 상당히 효과적이고, 왜냐하면 비아그라 나오기 전에는 이 트라조돈이라는 약이 거의 가장 효과가 있는 약이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고, 그 다음에 엘도파, 이거는 별로 안 쓰는 거고, 아포모르핀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거의 7, 8년 이전에 이게 금지가 됐어요. 금지라기보다는 제약회사에서 위드로우를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비아그라가 너무 이제 횡행, 설치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근데 여성 불감증 환자나 성역 저하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아포모르핀 하이드로크로라이드라고. 지금 구할 수 없는 게 제가 좀 안타까울 정도인데, 차라리 그 치료를, 약을 그 허가를 얻을 때, 그 발기부전 치료제로 허가를 얻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접 뇌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성역 저하증이나
여성 불감증 치료제로 개발을 했었으면은 이게 뭐 굉장한 약이 되었을 텐데 그런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아그라인데 이게 1998년 7월경에 우리나라에 발매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아그라 얘기를 하려면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은 하여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약이에요. 그 98년도에 7월에 그 약이 개발이 돼서 제가 몇 달 정도 있다가 그동안에 이제 FDA 보고서라고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의 그 비아그라 그 연구한 결과를 아주 촘촘하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인터넷이 굉장히 느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전부 뽑아달라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걸 뭐 돈 좀 비싼 돈을 주고 그 다운을 받아가지고, 요즘 시대하고 굉장히 다른 시대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왔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마치 의과대학 애들 영어로 된 원문, 그 해리슨 내과책 보는 것처럼 촘촘하게 써놨는데, 그거를 이제 책을 쓴다고, 비아그라 혁명이라는 책을 쓴다고 이거를 거의 다 읽었죠. 그리고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1000명에 2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 8명은 심각하게 다치고, 그리고 요즘 그 의사들도 잘 모르면서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지난 25년, 20년 시간이죠, 동안에. 뭐, 우리나라 그 식약청에 제일 약품 뭐 민원이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사고 난 거에 뭐 7, 80%가 비아그라 문제라고, 시알리스 같은 약 포함해서 하는 얘기겠죠. 라고 이제 얘기도 들은 적이 있지만, 근데 이 파이자라는 회사가, 미 파이자라는 회사가 그때 그 우리나라 지사장이 미국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99년도인가. 설 박사하고 방송이나 신문에 자꾸만 비아그라 위험한 약이고 1000명에 2명이 죽고 6, 7명, 7, 8명이 심각하게 다친다는 얘기 제발 좀 그만하라고, 아니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몇 달 있다 또 왔어. 또 무시하고 그냥, 아이고 FDA 보고서에 나오는 건데, 응?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파이자 회사 선전만 믿고 방송 매체들이 날뛰는데 그 위험성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한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 어, 사람들이 꽤 많이 알죠. 비아그라가 위험한 약이다. 근데 이게 지금도 의사들이 잘 모르는 측면이 뭐냐면, 심장병이 있거나 무슨 몸에 무슨 질환이 있을 때 뭐 금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좀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000명에 2명이 죽는 경우에 1명은 전혀 건강한 사람이 죽는다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 음, 그 다음은 이제 나이와 성적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 이게 이제 그 주로 이제 동아일보에 글을 쓸 때 너무 이제 몸이 건조하게 뭐 의학적인 지식만 쓰는 거를 에, 신문사에서 싫어해가지고 제가 거의 뭐 한 6개월 동안 굉장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 당시는 이제 동아일보가 최고의 신문이었고, 조선이나 중앙일보는 좀 그 한 단계 밑이었고, 그 밑이 이제 뭐 기타 신문, 그 밑이 뭐 방송사 신문, 그 밑이 무슨 뭐 주간지 신문, 그 밑이 뭐 주간경향 같은 뭐 주간지 기자들, 이렇게 수준으로 자기네들끼리 나누던데, 그래서 하여간 그 재미가 있으면서 신선하면서 새로운 의학 지식을 써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 나이와 성적 능력을 쓰는데 그냥 의학적인 지식을 이제 쭉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예를 이제 재밌게 들어가면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제가 원래 의대 다닐 때 편집부 출신이었고, 나중에는 뭐 본과 3학년 때는 그때 뭐 거의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학도곡단 체제에서 학생회장을 선거로 뽑은
학생회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해요. 글 쓰는 거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의 예를 들었는데, 뭐 54살의 나이에 뭐 어린 뭐 누구랑 결혼을 해가지고 70세가 넘어가지고 8번째 자식을 얻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이 50이 넘으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감소를 해요. 65세가 넘으면 정년퇴직할 나이가 되면 뭐 수면증 발기력과 피부 감각까지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가톨릭 병원에서 주임 교수 하던 양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그 65세 넘어서까지 사는 대학 교수가 10명 중에 한두 명도 없었대요. 다 그 전에 뭐 돌아가시고 그랬다 그러는데, 요새야 뭐 어디 그러나요. 그냥 평균 수명이 뭐 85세 이상 되니까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인간의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80대 노인들도 20대 청년의 3분의 2 정도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이걸 남성 호르몬 주사를 뭐 박태환인가 그 수영하던 친구 그 독일제 남성 호르몬 주사는 그 한 대 맞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는 게, 그거 이름이 뭐였더라? 그 뭐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한 30만 원 하죠. 원가는 한 15만 원 하고, 국산은 뭐 한 만 원이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 주사를 절대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독약이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립선 암이 생기는 건데, 그게 미국에서는 전립선 암이 남성 암 중에서 1위죠. 우리나라는 뭐 위암부터 시작을 하지만 차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서구화 되니까 이게 이제 점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나이가 들었을 때 발기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응경보형물 삽입 수술을 했어요. 이게 거의 유일한 치료였죠. 그게 거의 유일한 치료였을 정도였는데, 거의 뭐 80년 중반 이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쟁쟁한 의사분들이 2분 정도 계셨죠. 그 연대 최영기 교수, 세브란스, 거기를 뭐라 그러나, 하여간 그 저쪽 강남에 있는 거 영동 세브란스 거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앙대 그 김세철 교수님이라고 계셨죠. 2분이 응경보형물 삽입 수술을 주도를 하셨었죠. 근데 이제 그 코넬 뉴욕에 있는 그 제 비뇨기과 담당 선생이 닥터 이드죠. 이 양반이 하루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양반들 수술하는 걸 좀 보더니 뭐라 그러냐. 2분은 수술은 굉장히 꽤 잘하신대.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수술방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열악하다는 측면이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발기유발제 주사 치료가 이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선도주자 중에 한 사람이 닥터 이드였는데, 프랑스와 이드. 나보다 나이 한 살밖에 안 많았는데, 유럽 계통 벨기에인이라 그러던가 하여간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주사 치료를 주도를 했어요. Making Love Again이라는 책도 이제 그때 썼었고, 내가 이거 출판사를 97년도에 이제 하나 만들면서, 성아카데미라는 출판사를 만들면서 처음 이제 번역을 한 책인데, 뭐 하여간 발기유발제 주사 치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거 얘기는 뭐냐면, 발기유발제 주사 가지고 보형물 삽입 수술이 거의 필요 없게 됐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만이 가지는 전유물이자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생활이 가져다 주는 친밀감이라든지 흥분, 기쁨 같은 거는 나이가 70, 80이 돼서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인 경우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질의 분비율만 감소가 되는 거지 남성 호르몬의 양은 오히려 증가가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나이 든 여성들의 성적 욕구는 오히려 증가하더라. 이게 웃기는 게, 이게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미국 여자 의사들의 빅 시크릿 중에 하나였대요. 감추고 싶은 비밀, 의학계의 진실 뭐 이런 거. 뭐 별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빅 시크릿이라고까지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그 찰리 채플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할리우드의 바람둥이, 섹스머신, 물건 크기 가지고 8번째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라 그러는데, 뭐 발기를 안 시켜봐서 모르죠. 근데 이게 그 코넬대 뉴욕의 비뇨기과 발기부전학 클리닉에 가서 닥터에이드 환자들 보면,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환자들 발기된 응용을 보니까 응경 사이즈를 이제 금방금방 안다 이거죠. 뭐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행위라든지 섹스라는 문제는 숭고한 예술이고 지속적인 연습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로 제가 이 그 나이와 성적 능력에 대한 짧은 글을 썼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이 그 발기력이라는 거가, 물론 그 닥터이드가 이제 그 주사 치료제를 대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끈 미국 의사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그러다 보면서 이제 복합 도플러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까지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어요. 빠이. 다음 시간에 봐요.